김건희가 사고를 치니 윤석열까지 제대로 사고를 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부부가 쌍으로 이렇게까지 바닥이기도 힘든데 이 부부는 바닥을 아예 뚫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우선 김건희는 최근 계속해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랑 엮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죄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건지 입만 열면 거짓말해 뻔뻔하게 그 거짓말과 변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아주 역겨울 정도입니다. 최근에 김건희를 모른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 그리고 남편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이 영원이라고 신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분 관련해서도 사기를 친 게 드러났습니다. 김행은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바 있죠. 김행과 가족이 공동 창업한 소셜뉴스의 지분과 관련해서 백지 신탁 이후에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단 1%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행 남편의 지분을 떠났다던 신우이의 지분이 해당 시기에 12.82%에서 1.1%로 줄어서 주식 파킹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파킹이란 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셜뉴스 분석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김행과 가족들이 2018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지분을 총 25.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행 남편의 지분율이 20.6%였고 김행의 자녀는 4.1%, 신우이는 1.1%였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은 1%도 없다고 뻔뻔하게 해명하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인 겁니다. 심지어 시기까지 본인이 특정했죠. 2019년까지 소셜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거죠. 해명하고는 다르게 2018년 김행 가족이 25.8%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김행 신우이의 지분이 2018년 4월에 1.1%에 그쳤다는 겁니다. 신우이가 2013년 김행의 백지 신탁을 돕기 위해 김행 남편의 소셜뉴스 지분을 떠안아 지분율이 12.82%에 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 신탁 대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신우이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맡아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부분인 거죠. 그 뒤에 나온 해명도 재밌습니다. 먼저 2018년 당시 회사가 어려웠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주주들이 본인과 배우자의 회사를 다시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주식을 매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냥 1%도 아니고 단 1%도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할까요? 이렇게 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게 맞나요? 그저 김건희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하는 짓도 보면 윤석열하고 똑같습니다. 고작 닷새 만에 출근길 도어 스태핑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로서 김행의 자질을 비판하고 검증하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가짜뉴스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후보자를 검증하는 보도들을 아예 중단하라고 언론에 직접 요구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긴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충분한 증거와 설명으로 해명을 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비판과 검증을 중단하라고 하고 만약 중단하지 않고 보도를 이어간다면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기업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로 임명하는 건데 국민들이 그 정도는 소상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일을 수행하는 자리에 앉히는 사람을 이렇게 충분한 검증 없이 앉혀서야 되겠냐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성격대로 나라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만 봐도 어떻습니까? 오염수가 안전한지 철저하게 검증하기도 전에 일본을 본인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찬성해줘서 결국 방류가 현실이 됐습니다. 모든 걸 검증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김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아주 큰 논란이거든요. 김건희와 윤석열 관련 인사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0억 원대 재산 누락 논란과 처가 및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잘 몰랐다는 취지로 방어를 하고 나선 건데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사람이 정작 자신과 가족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9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걸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습니다. 후보자의 자리는 당연히 그보다 더 큰 자리고요. 1,0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33년을 재판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결국 지금까지 재판에서도 몰랐다고 하면 있던 죄도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이 인간은 웃음까지 보였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웃음을 보인 건데 지금 이게 웃으면서 답변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옥산과 대성 자동차 학원 주식 약 9억 9천만 원 상당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는 모두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해당 주식을 2000년경에 취득했는데 2020년부터 가액평가 방식이 변동되면서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주식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죠. 해당 비상장 주식이 신고 대상인지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결국엔 대법원장 후보자가 수년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게 과연 해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자녀들 관련해서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일명 아빠 찬스라고 하죠. 인턴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소재투자은행에서 근무를 했고 3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근로소득을 거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한 계좌는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녀는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졌는데 장녀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장남의 유학 시절 사용 계좌도 재산신고 의무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에게 해외 계좌로 총 6,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은 없고요. 윤석열과 김건희 자체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러니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정상이 없는 거죠. 윤석열의 인사 임명 패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도 유인촌으로 바꾸려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을 안 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는 해당 인사의 역량과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당연히 무시 항목이고요. 오로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든 아니든 무조건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예로 현 문체부 장관인 박보균 장관은 여권으로부터 현 정권 관련 비판 뉴스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싸움 달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관 이후 유인촌까지 장관으로 앉히려 하는 건 언론 장악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박보균 현 장관이 신문사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통제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인촌이 이동관과 MB정부에서 손발을 맞춰왔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인촌 개인의 특성과 성격, 고집,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뭐만 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대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응 시스템 자체를 강경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 보면 되는 거죠.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언론을 장악하면서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대표를 제거하려는 것뿐인 겁니다. 지금 검찰도 앞장서서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 심지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그렇게나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정작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 이익을 취한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이미 증거와 자료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인데도 막상 이 사람들은 소환 조사 하나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한다.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라 할 수 있을까요?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미 폭주는 시작됐고 브레이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